저는 사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평면 작업을 하는 허용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대구생인데 제 아버님이 서울에 직장을 잡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미술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그 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뿐이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미술부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술부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수치화부터 시작해서 미술을 접하게 됐죠. 근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그 영등포고등학교인데, 그 학교가 이제 미술부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림을 시키는 학교였어요. 일주일에 석장식을 갖다가 꼬박 그리게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에 그림에 대한 심사를 갖다 선배들이 하고, 그렇게 한 1년 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이제 그 이제는 미술을 갖다가 내 전공으로 미대를 갖다 진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1년 좀 작업하고 나니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학원은 안 나가고 미술실에서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고3 때 이제 그때 경희대학교 주최하는 전국 미술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제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안 치르고 그냥 이렇게 특대생으로 진학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1, 2학년 때는 뭐 그냥 풍경화, 인물화 정도 하다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복학해서는 이제 추상미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추상 표현주의로 시작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그 미니멀 비슷한, 미니멀하고 조금 더 가까운 추상 표현에서 미니멀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의 작업을 졸업할 무렵에서는 했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냥 뭐 대학 졸업하고 저는 바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 진학할 학비가 없는 거예요. 취직해서 이제 돈을 좀 모아서 대학원을 가자. 그랬는데 마침 인천에 계시던 그 선배 한 분이 학교에 빈자리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미술교사로 오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한 2, 3년 교사로 있다가 월급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천에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인천은 그러니까 전국에서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학생운동가들이 이쪽 노동 현장으로 집중적으로 왔던 그쪽이 이제 인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 첫 해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했던 미니멀 쪽의 작업을 그대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서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85년도에는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물론 그때도 이제 계속 이제 노동운동, 어떻게 무슨 인연이 닿았는지 노동운동 쪽 관련됐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또 한두 사람 알게 되니까 그 연줄로 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미술 전공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제 생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한 1년 고민한 다음에 86년도에 이제 그때 5.3, 그러니까 5.3 사태라고 하는 거, 5.3 때 이제 저는 그때 시위를 처음 나가봤네요. 그리고 5.3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이제 그동안의 미술하고 완전히 떠나가지고 그 현장 미술로 이렇게 들어오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계속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대학원은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대학원 가면 뭐 하나.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있으면서 인천 지역의 노동조합하고 함께하는 현장 미술 중심으로 제 작업의 방향을 옮기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제 작업이 이제 그 모더니즘 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평면 작업을 하면서 그때 행위미술도 같이 했었어요. 행위미술, 설치미술 그런 것도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이제 겨울 대승리전을 제가 참가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제 작품으로 보면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이었죠. 그 야외 미술을 갖다가 좀 다르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은 초기의 겨울 대성리는 아마도 다양한 그 성향을 갖춘 분들이 함께 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종의 행위미술 또는 설치미술 작업을 한 방식으로 참가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대학 졸업하던 해 그 다음에까지는 했었고, 제 생각이 바뀌면서 86년도부터는 이제 현장 미술 쪽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혼자 했어요. 그 전에 인천에 와서 만났던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하고 함께 연계해가지고 인천에서 만들어지는 시각예술, 시각미술품들을 제가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고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때 이제 작업실이 이제 인천교육대학, 그러니까 지금 제물포 있는 그쪽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제자애가 한 명 지나가는 거예요. 작업실 앞에서. 그래서, 야, 반갑다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걔가 미술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자기 미술가 자기 친구들을 갖다가 제 작업실로 데려왔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인천교대에서, 그 당시는 이제 교대에 학생회가 없었어요. 학도국단이었고. 그래서 학생회를 갖다가 만들려고 이 친구들 준비하고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학생회 만드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또 그 친구 다 미술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 미술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도움받는 부분들, 좀 이렇게 단순 노동들 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 친구들하고 함께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미술가라 하지만 교대 미술가라 별로 기능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기능 훈련도 시킬 겸 또 이 친구들 그 노동력을 갖다가 제가 좀 착취를 해야 되겠다.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 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린피 객꽃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실에서 그린피 객꽃을 만들고, 초기에는 그러니까 인천교대 학생들 한 4-5명,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그게 이제 86년도 한 말쯤 됐었고, 그리고 87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8년도 들어가면서 한 몇 사람이 더 이제, 그때는 진짜 화가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정정엽 씨 또 그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 나오고 노동운동 쪽으로 갔었던 여자친구도 하나 있었고, 홍대 나오고 이제 만화 그렸던 서울미술공동체라고 또 있었는데 거기 있던 친구도 함께 들어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8년도에는 그러니까 미대를 졸업한 작가들하고 함께 만들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80년도부터 88년도까지는 인천에서 만들어지던 모든 시각, 그러니까 현장 미술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민중미술은 다 객꽃에서 다 만든 거죠. 객꽃밖에 없으니까. 그때 자료는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왜 안 남아 있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사실 그 당시는 그런 활동을 하면 언제든지 경찰한테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이런 늘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증거 자료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 자료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불태우고 헤어졌어요. 근데 미술 자료도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니까 이제 행사 때 깃발 그림을 그때 많이 내보냈어요. 글귀 그림도 내보내고 했는데 저희가 그림을 돌려받지도 않고 그 자리에 다 없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증거 스스로 없앤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객고 작업실이 경찰에 이렇게 침투? 뭐야,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틀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료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저희가 스스로 만든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밖으로 많이 내보내니까, 딴 사람들은 오히려 사진 찍은 게 우연히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진 이미지 자료는 몇 개 있어요. 제가 84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온 것이 인천이었고, 그렇죠. 96년도에 강화로 들어왔으니까 인천에서 12년, 그리고 강화에서 지금 3, 4년 살고 있는 건데요. 인천은 이제 사실 원주민이 없는 도시죠. 외지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주인 없는 도시가 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온갖 것들이 섞여서 새로운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우는 이제 그 노동 미술을 갖다 여기서 시작했고 했으니까 노동 미술하고 저는 인연 깊은 곳이죠. 이제 노동 현장하고 관련이 있는 쪽으로 인천이 기억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로 오게 된 것은 저는 원래부터 좀 시골에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95년도가 6년도에 원래 강화가 행정구역이 경기도였다가 인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럼 잘 됐다. 저는 학교 교사니까 학교를 갖다 강화로 옮기면 되거든요. 강화도도 그때는 시골이라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청만 하면 그냥 바로 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강화로 시골로 왔고, 저는 뭐 지금도 시골 와 사는 것이 참 좋다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시골이 참 잘 맞더만요. 근데 강화는 와보니까 우리 인천하고 반대예요. 여기는 특세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원래 섬이 좀 그렇잖아요. 그 강화도도 굉장히 심한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인구 분포를 보면 이제는 외지인도 많이 들어와서 원주민 인구나 외지 인구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강화는 여기 현지인, 그러니까 원주민 중심으로 들어가죠. 외지인은 개별적으로 들어온 거지만 현지인들은 다 서로 종행으로 다 얽힌 인연으로 있는 거죠. 집단이 되는 거니까 그쪽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선거도 그렇고 뭐 행정, 뭐 장사, 사업 다 그쪽으로 관계가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가 좀 잘 되려면 이제는 외지인 숫자하고 현지인 숫자가 비슷한데 현지인과 외지인이 강화의 좀 미래 전망을 가지고 좀 생산적인 대화가 좀 가능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추상에서 생각이 바뀌니까 이거 완전히 180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전시장, 그러니까 전시장 미술 아니면 의미가 없던 것이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현장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뭐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게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역시 작가로서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런 거 억눌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변혁 현장에서의 미술 역할이 더, 시각 이미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봤지 작가는 아니라고 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작가로서의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현장 쪽이 도움이 되면 좋다.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그런 방식조차도 내 작업과 연관 속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현장 미술에 대한 생각이 꼭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그 미술하면서 그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가지고 오니까 내 주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미술만 잘 돼가지고 미술이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그 장르들이 함께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지 한쪽만 툭 올라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작품은 이제 저는 강화 와서 또 바뀌었어요. 강화 와서 이제 처음에 와서 산 데가 완전 시골집이었는데 그 시골집에 벽면이 큰 게 비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벽면이 그냥 비워놓기 뭐해서 여기다 벽화를 하나 그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기왕이면 이제 인천에 벽화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를 불렀죠. 야,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재워줄 테니까 그림 하나 그리죠. 그래 그 후배가 이제 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집에서 만리산이 바로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그 후배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후배가 이러는 거예요. 형, 이렇게 좋은 풍경이 있는데 왜 풍경은 안 그려?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풍경은 저는 뭐 그리고 싶지는 않고 뭔가 이제 여태까지 제 작업하고 관계가 있으면서 그런 풍경을 갖다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이제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갖다가 그 사진 개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갖다 많이 찍죠.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어서 그걸 갖다가 함께 연결시켜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연결시켜내면서 이제 거기다가 시간도 담고 공간도 함께 담아보자. 가령 이런 거거든요. 제가 했던 작업 중에서 어떤 논 한 부분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요. 같은 자리, 같은 포커스로. 그리고 그걸 1년 동안 찍어요. 논이 1년 동안 변화하죠. 그 변화된 걸 갖다가 다시금 그 중에서 이렇게 일정한 숫자의 장수를 뽑아서 재배치하는 거죠. 재배치해서 어떤 시간의 변화 또는 공간의 느낌 그런 것도 함께 그 이미지 속에 넣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문학 평론하는 친구 하나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허용철이는 일단 이미지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집체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적 변화와 다면적 공간성을 결합시키고자 하는데 곧 이것은 형상과 사유에 중청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노리는 바는 자연과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 역사로서의 흔적으로서 그런 걸 갖다가 이 작가는 보고 싶어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시인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하구나.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내나. 그 집어낸 걸 보고 나니까 그래 맞아, 내가 원했던 것이 이거였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인의 시인이 저를 봐줬던 걸 갖다가 저는 새로운 다시 작업의 모티브로 삼아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끝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시간적 공간 그런 것 갖다가 중층적 사유를 갖다가 함께 연결시키는 고리가 저는 지금 이제 사람의 노동이 아닌가. 그리고 그 노동의 구체적 이미지로서의 사람 손, 특히 늙은 손, 늙은 발, 늙은 몸. 그래서 그것과 함께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진전시켜서 저는 사람 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는 이제 그림도 좀 넣고 또 사람 손을 갖다가 반입체도 좀 넣고 또는 사람 손을 갖다가 바느질 해가지고 바느질도 그것도 이제 반입체죠. 바느질해서 사진 위에 수놓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면 제일 우선은 이제
금방 얘기했다시피 좀 좋은 작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아까 얘기 중에 나왔던 이제 생명, 상생, 그 고리로서의 노동 이런 것들을 함께 잘 섞여진,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풍경 아니면 모습 아니면 이미지로 못 담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잘하는 주변 모습들 속에서 요 세 가지가 함께 묶어내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갖다가 좋은 작업들을 좀 더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술사 공부도 따로 좀 하고 있는데, 미술사 공부가 저는 너무 재밌어요. 미술사 공부하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도 재미가 있고, 아마 미술하기 전에 미술사부터 배웠으면 이거 미술사 전공을 택했을지도 모르겠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세계 각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미술사 공부를 갖다가 후배들하고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2년부터 세계 미술사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여기 뭐 세계 단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는 건데, 저는 한국을 갖다가 한반도 기점으로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뺑 돌아서 지구 한 바퀴 돌아오기 대단한 대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탈리아까지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췄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가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한번 여행 갔다 올 때마다 보통 가면 한 달 정도씩 갔다 오니까 갔다 올 때마다 여행기를 하나씩 써요. 저는 어느 후배가 여행기 쓰는 거 보고 그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여행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행기가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여행기가 꽤 길어지더라고요. 보통 A4로 한 4, 50장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행 갔다 올 때마다 있으니까 이걸로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바라본 미술사 기획이겠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책을 갖다 한 건 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